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활동의 3대 지표죠. 생산과 소비, 투자가 6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례 없이 빨랐던 경제 위축이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반기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타이어 회사인 한국타이어에서 경영권 다툼 가능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을 신청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잠시 후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액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액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산업활동의 3대 지표, 생산, 소비, 투자, 지난달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의 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모처럼 반가운 경제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12월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마는 1월 달 이후부터 코로나19의 폭풍에 휘말려서 그 이후로 계속 하강 내려가기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달 산업 동향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그 긴 코로나19 쇼크를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6월 달에 산업 활동 지수가 상당히 지금 좋아졌는데요. 전 분야, 조사 전 분야가 다 플러스로 올라갔어요. 네. 특히 이제 산업활동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업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 그 생산한 것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또 소비한 다음 얼마나 재투자를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산업활동의 3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올라가서 이것이 트리플 이 성공이다.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호전됐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세 지표가 같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처음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이 산업활동 지표는 전월 대비로 하기 때문에 또 지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꾸준히 내려왔기 때문에 네. 5월 동기 대비로 할 때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기저효과. 분모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좀 더 높이 나온 측면도 있다. 이것을 감안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추락세가 일단은 반전됐다. 그런 면에서 이 모멘텀을 잘 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출하량이 33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하던데 이런 지표들 보면 지금 뭐 기저효과를 좀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3분기의 경제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산업 동향, 활동 동향을 볼 때 5월 달까지도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우리 경제에 국민 소득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수출 부분이 다른 나라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팔리질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6월 달 들어서는 경제 활동 재개를 하는 나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가빠르게 수출이 늘어났어요. 모든 이 산업 활동 동향 지수가 좋아진 그 기초에는 이 수출 출하, 수출에 들어가 수출용으로 나갔던 물건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려 9.8%로 늘어났고 33년 만에 가장 높은 폭입니다. 근데 이 또한 5월 달에 수출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회복이 됐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고요. 문제는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와서 경제 활동이 봉쇄만 되지 않는다면 3분기에는 뚜렷하게 적어도 3분기에는 국민 소득에서도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산업 활동 쪽에서도 상당한 그 효과가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예. 네. 말씀처럼 이제 주요국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게 큰데 그 말인즉슨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영향을 또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학에 이제 이 더블 딥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네. 경제가 회복될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다시 한번 꺼지는 것을 더블 딥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보통 경기 급속한
하강기 그 다음에 오는 상승기에는 또 한 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6월 달의 지표도 5월 달이 너무 낮았건 데 대한 기저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8, 9월쯤 가면 한 번 더블 딥으로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럽은 것은요,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든지 수출 구조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견실합니다. 그런데 5월 달, 4월 달에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해외 시장이 잘못된 때문인데 해외 시장에서 다시 팬데믹이 온다고 그러면 네. 수출은 다시 한번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경우에도 4월 달, 5월 달 충격보다는 조금 충격이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요? 예,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에 물론 플러스 요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새로 미중 무역 갈등이 근본적으로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할 때 현재로 봐서는 크게 어떤 한국 경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어떤 팩트로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화웨이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또 홍콩을 규제를 많이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는 상대적 어부지리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은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타이어 회사입니다. 한국 타이어에서 경영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 이 이사장이 자신의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그 아버지 회장이 지분을 모두 넘겨준 게 이게 자발적이고 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년 후견을 신청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성년 후견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서 성년인 사람이 스스로 제 판단을 못하고 좀 정신적으로 미약하다든지 치매가 걸렸다든지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친척들이 법률 보호, 법적 지위를 보호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성년 후견을 신청했다는 것은 아버지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정신 상태라는 것은 바로 한 달 전에 막내 아들에게 주식 지분을 대량으로 넘겼거든요. 약 3천억 원어치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누나가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 판단이 성년 후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 조처로 아버지의 종전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타이어에 경영 분쟁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 타이어 하면 우리 삼성그룹을 우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한국 타이어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인 조홍재 씨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하고 삼성 창업자로서 삼성을 만든 분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헤어져서 효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효성이나 같은 별자리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조홍재 회장의 둘째 아들 조양래 씨가 그중에서 자동차를 맡았는데 이 가게에 또 하나 이제 세간에서 주목을 끌었던 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 씨가 조현범 씨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양래 씨가 이명박 대통령 딸의 남편인 조현범 씨에게 지분을 대거 넘겼는데 그쪽이 큰아들도 아니고 그 막내입니다. 이 대목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래 돼서 큰 누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이제 큰 아들도 어떤 평소에도 좀 이상한 신호를 보였습니다만은 만약에 성년 후견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한진칼에서 보던 그 이상의 대대적인 이 승계권 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 타이어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이제 한국 타이어 지주회사가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지주 회사를 가지면 그 회사 그룹 회사들을 다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픽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제일 왼쪽에 나오고 있는 이 조현범 씨. 이 조현범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고
또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한 달 전에 3천억 이상의 지분을 받아서 42% 아주 압도적 이제 대주주로 올라가서 사실상 조현범으로의 한국타이어 승계가 끝났어요. 네.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이 조현식 씨가 장남이고 또 조현식 씨가 원래 지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과 막내의 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누나 둘이 있는데 저 누나들이 마치 한진 칼처럼 누나들이 이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경우는 조현식 씨와 연합군을 형성한 그렇게 되면 그 지분이 조현범 씨하고 한번 맞서 볼 만한 물론 그래도 여전히 조현범 씨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원의 한정 후견, 성년 후견 판정이 나오면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년 의견이라고 하면 제3자가 그럼 받는 거죠? 성년 후견을 받는 것은 조양래 아버지가 경영 판단이나 어떤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 중에 제3자를 지정해서 그 제3자가 대신해서 경영 판단을 하는데 지금 큰 누나인 조희경 씨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누구한테 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조희경 씨한테 대신 판단을 하라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현범 씨와 조현식 씨 간의 한국 타이어 경영 판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의 민사소송으로 지금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는 9월에 이제 조현범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재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관측들이 나와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타이어에는 조현식, 조현범 두 분 다 지금 형사재판 2심까지 가 있습니다. 현재 형량은 이번에 상속을 받아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조현범 씨가 형량이 좀 더 커요. 1심에서는 구속까지 됐었는데 2심에서 일단 집행유예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죄질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 떼먹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심대로 만약에 2심에서도 다시 구속을 시킨다 했을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는 보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 경영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도 약 한 달 전에 이 회사 이미지 또는 자기가 반성하는 의미로 해서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 조현범 씨는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진그룹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오너 리스크가 얼마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좀 이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고요. 법원이 이 성년 후견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야말로 태풍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거부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조현범 씨 측이 우세한 구도 속에서 형과 싸움을 이루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현범 씨는 특히 그 처갓집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자금 실탄 지원 능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현범 씨 측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것이 제 개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